실내 건축 기능사 필기 2017년 기출 보건 문제 1번 상점 후 판매 형식 중 대면 판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상품 설명이 용이하다. 2. 포장대나 계산대를 별도로 들 필요가 없다. 3. 고객과 종업원이 진열장을 사이로 상담 및 판매하는 형식이다. 4번 상품에 직접 접촉함으로 선택이 용이하며 측면 판매에 비해 진열 면적이 커진다. 답은 옳지 않은 것인데 답은 4번 상품에 직접 접촉함으로 선택이 용이하며 측면 판매에 비해 진열 면적이 커진다. 진열 면적이 커지지 않는다. 대면 판매는 고객에게 제품을 설명하기 편하고 진열장 사이로 상담하고 판매하므로 포장대나 계산대가 진열장 위로 올라간다. 판매원의 위치를 정하기가 쉽다. 귀금속, 의약품, 화장품, 제과 등의 판매에서 주로 채택한다. 상품이 주로 진열장 안에 있어 고객이 상품에 직접 접촉하기 어렵고 그러네. 측면 판매에 비해 진열 면적이 크지 않다. 상품에 직접 접촉함으로가 아니고 직접 접촉하기 어렵고 선택이 용이하며 측면 판매에 비해 진열 면적이 커진다가 아니고 측면 판매에 비해 진열 면적이 크지 않다. 2번 물체의 크기와 인간과의 관계 및 물체 상호 간의 관계를 표시하는 디자인 원리는 1. 척도, 2. 비례, 3. 균형, 4. 조화. 2번은 척도. 3번 다음 중 실내 디자인의 개념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순수예술, 2. 디자인 활동, 3. 실행 과정, 4. 전문 과정. 3번은 순수예술. 1번 4번 백화점의 외벽에 창을 설치하지 않는 이유 및 효과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정전, 화재 시 유리하다. 2. 조도를 균일하게 할 수 있다. 3. 실내 면적 이용도가 높아진다. 4. 외축에 광고물의 부착 효과가 있다. 4번은 답이 1번. 창을 설치하지 않으니까 정전이나 화재 시 자연광이 유입되지 않으므로 불리하다. 5번 다음 설명에 알맞은 형태의 종류는 인간의 지각, 즉 시각과 촉각 등으로는 직접 느낄 수 없고 개념적으로만 제시될 수 있는 형태이다. 기하학적으로 취급한 점, 선, 면 등이 이에 속한다. 1. 이념적 형태, 2. 추상적 형태, 3. 인위적 형태, 4. 자연적 형태. 이것은 이념적 형태. 이념적 형태는 상징적 형태라고도 하는데 순수 형태 혹은 상징적 형태라고 한다. 인간은 시각으로 직접 느낄 수 없고 개념적으로 제시되는 형태이다. 기하학적으로 취급한 점, 선, 면 등이 이에 속한다. 6번 쿠션감을
최대화하여 직물을 씌워 만든 소파를 무엇이라는가? 1. 소파베드, 2. 카우치, 3. 세티, 4. 체스터필드. 이것은 4번 체스터필드. 7번 비슷한 형태, 규모, 색채, 질감, 명암, 패턴의 그룹을 하나의 그룹으로 지각하려는 경향을 말하는 형태의 지각 심리는 1. 근접성, 2. 연속성, 3. 폐쇄성, 4. 유사성. 이것은 7번은 유사성. 8번 실내 디자인 요소 중 기둥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1. 선형인 수직 요소이다. 2. 공간을 분할하거나 동선을 유도하기도 한다. 3. 소리, 빛, 열 및 습기 환경의 중요한 조절 매체가 된다. 4. 기둥의 위치와 수는 공간의 성격을 다르게 만들 수 있다. 8번, 3번 소리, 빛, 열 및 습기 환경의 중요한 조절 매체가 된다. 소리, 빛, 열 및 습기 환경의 중요한 조절 역할은 벽체나 천장이 할 수 있다. 기둥은 사이사이가 떨어져 있어서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없다. 9번 루비 등 항아리와 관련된 형태의 지각 심리는 1. 그룹핑 법칙, 2. 폐쇄성 법칙, 3. 형과 배경의 법칙, 4. 프레그넨즈의 법칙. 이것은 3번 형과 배경의 법칙. 그 형과 배경의 법칙이라는 것은 한쪽이 나타나면 다른 한쪽은 나타나지 않은 현상이다. 루비드 항아리, 꽃병과 관련된 형태의 지각 심리를 말한다. 형과 배경의 법칙은 루빈 항아리, 꽃병. 10번 부엌의 기능적인 수납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4가지 원칙이 만족되어야 하는데 다음 중 수납장 속에 무엇이 들었는지 쉽게 찾을 수 있게 수납한다와 관련된 원칙은 무엇인가? 1. 접근성, 2. 조절성, 3. 보관성, 4. 가시성. 10번의 답은 가시성. 가시성은 수납장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쉽게 찾을 수 있게 수납한다. 부엌의 기능적인 수납을 위한 원칙이 있다. 접근성, 쉽게 꺼낼 수 있게 물건의 위치를 정해 수납한다. 쉽게 꺼낼 수 있게 물건의 위치를 정해 수납한다. 이게 접근성. 조절성, 수납장 속의 선반은 필요에 따라 높이 조절이 가능해야 한다. 3. 보관성, 자주 사용하는 물건은 개방된 선반에 보관하고 자주 사용하지 않는 것은 수납장 속에 보관한다. 가시성, 수납장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쉽게 찾을 수 있게 수납한다. 11번 여닫이 문과 기능은 비슷하나 자유경첩의 스프링에 의해 내 외부로 모두 개폐되는 문은 1. 자재문, 2. 주름문, 3. 미닫이문, 4. 미서기문. 11번은 1번 자재문. 자재문은 자유문이라고도 하는데 자유경첩 또는 플로어 힌지로 고정하며 안팎으로 자유로이 여닫을 수 있는 문. 12번 침대의 종류 중 퀸의 표준 매트리스 크기는 1500mm에 2000mm. 싱글은 1000에 2000mm. 슈퍼 싱글은 1100에 2000mm. 더블은 1350에 2000mm. 퀸이 1500에 2000mm.
답은 3번. 그러면 킹은 1600 이상의 2000mm. 13번. 실내 디자이너의 역할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독자적인 개성 표현을 한다. 2. 생활 공간의 쾌적성을 추구하고자 한다. 3. 전체 매스의 구조 설비를 계획한다. 4. 인간의 예술적, 서정적 요구의 만족을 해결하려 한다. 13번의 답은 3번. 전체 매스 구조 설비는 설비 기술자의 역할이다. 그래서 3번 전체 매스의 구조 설비를 계획한다가 아니다. 14번. 상점 후 판매 형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대면 판매는 종업원의 정위치를 정하기가 용이하다. 맞는 것 같고. 2번. 측면 판매는 상품에 대한 설명이나 포장 작업이 용이하다. 이것이 틀린 것 같다. 왜냐하면 측면 판매는 상품이 측면에 있어 충동 구매와 제품 선택이 용이하나 상품 설명이나 포장 작업이 불편하다. 설명이나 포장 작업이 용이하다가 아니고 불편하다. 3. 측면 판매는 고객의 충동적 구매를 유도하는 경우가 많다. 4. 대면 판매를 하는 상품은 일반적으로 시계, 금속, 귀금속, 안경 등 소형 고가품이다. 15번. 다음 중 식당과 부엌의 실내 계획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은 1. 색채, 2. 조명, 3. 가구 배치, 4. 주부의 작업 동선. 15번에 4번. 16번. 다음 설명과 가장 관계가 깊은 건축과는 모듈러. 생활에 적합한 건축을 위해 인체와 관련된 모듈의 사용에 있어 단순한 길이의 배수보다 황금 비례를 이용함이 타당하다고 주장. 1번 르 꼬르뷰지에, 2. 발터 그로피우스, 3. 미스 반 데어로에, 4.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 르 모듈러는 르 꼬르뷰지에가 르 꼬르뷰지에에 의해 만들어진 측정 체계이다. 르 꼬르뷰지에는 조화를 자신의 건축의 주요 개념으로 삼았으며 그는 인간과 우주와의 조화를 실현하기 위하여 자신만의 설계 도구를 만들어 사용하였다. 그 대표적인 예가 규준선과 모듈러이며 이들은 수학적 비례를 시각적으로 표현한 비례 체계이다. 규준선, 모듈러. 17번. 그러니까 이 건축가는 꼬르비제. 17번. 소규모 주택에서 많이 사용되는 방법으로 거실 내에 부엌과 식당을 설치하는 것은 1번 D형, 2번 DK 형식, 3번 LD 형식, 4번 LDK 형식. 리빙, 다이닝, 키친. 리빙, 다이닝, 키친. LDK. 소규모 주택에서 많이 나타나는 형태이다. 거실 내에 부엌과 식사실을 설치한다. 17번에는 4번, 18번. 실내 공간의 명도가 높은 색을 사용한 효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실내가 밝고 시원하게 느껴진다. 2. 차분하고 아늑한 분위기가 조성된다. 3. 실제보다 넓어 보인다. 4. 경쾌한 분위기가 조성된다. 18번에는 2번이죠. 차분하고 아늑한 분위기가 조성된다. 실내 공간에 명도가 높은 색을 사용하면 실내가 밝고 시원하게 느껴지며 경쾌한 분위기가 조성된다.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을 사용하면 차분하고 아늑한 분위기가 조성된다.
답은 2번. 차분하고 아늑한 분위기가 조성된다. 19번. 창의 종류 중 천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건축 계획의 자유도가 증가한다. 2. 벽면을 더욱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 3. 차열, 통풍에 유리하고 개방감이 크다. 이게 3번인 것 같아. 4번. 밀집된 건물에 둘러싸여 있어도 일정량의 채광이 가능하다. 19번은 천장으로 창을 내는 방식보다 측창이 차열, 통풍에 유리하고 개방감이 크다. 측창은 지붕 단열을 통해 차열 성능이 우수하고 바람이 부는 방향으로 창이 나 있어 통풍이 유리하며 개방감이 크다. 그러니까 천창이 아니고 이거는 측창이다. 20번. 다음 중 환경 설계 시 잔향 시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천장과 벽의 흡음력을 크게 하면 잔향 시간이 짧아진다. 2. 잔향 시간은 실의 용적과 무관하다. 3. 잔향 시간은 실의 형태와 무관하다. 4. 효유실 등 이야기 소리의 청취를 목적으로 한 실은 짧은 잔향 시간이 바람직하다. 4번도 맞는 것 같은데 2번이 틀리네. 왜냐면 잔향 시간은 실의 용적과 무관하다가 아니고 잔향 시간은 실의 용적이 클수록 길어진다. 천장과 벽의 흡음력이 커질수록 음을 흡수하여 잔향 시간이 짧아진다. 그러니까 2번이네. 잔향 시간은 실의 용적과 무관하다. 21번. 휘도 단위로 사용되는 것은 휘도 단위는 니트를. 휘도 단위로 사용되는 것은 1. 룩스, LX. 이것은 조도. 단위 평면 위에 입사하는 빛의 양이다. 어느 장소에 대한 밝기를 나타낸다. 2. LM. 루멘. 이것은 광속. 광원으로부터 발산되는 빛의 양이다. 빛 에너지의 흐름을 나타낸다. 그 다음에 3번은 LM for square meter, 제곱미터. 이거는 루멘 for 제곱미터. 4번은 칸델라 for square meter, CD for 제곱미터. 답은 4번. 그런데 이제 휘도는 표면, 반사면의 밝기를 나타낸다. 단위 면적당 광도. 이거는 니트, NT. 그리고 제곱미터 땅 나타내는 것으로 단위 면적당 광도 CD로서 칸델라 반사면의 밝기를 나타낸다. 22번. 영화관과 같이 밝은 곳에서 갑자기 어두운 곳으로 들어갔을 때 처음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다가 차차 어둠에 눈이 익어 주위가 보이게 되는 현상은 1. 명수능. 2. 암수능. 3. 푸르킨예 현상. 4. 잔상. 22번은
암수능. 갑자기 어두운 곳. 23번. 다음 중 자외선의 역할이 아닌 것은 1. 생육작용, 2. 빛효과, 3. 살균작용, 4. 사진화학 반응. 23번에 2번. 빛효과. 빛효과는 가시광선의 효과이다. 24번. 다음 중 방청도료에 속하지 않는 것은 1. 투명 레커, 2. 애칭 프라이머, 3. 아연 분말 프라이머, 4. 광명단 조각 페인트. 24번에 1번. 방청도료. 방청제는 철이 녹쓰는 것, 부식을 방지하는 혼화제이다. 레커는 주로 목재용 도료로 사용된다. 방청도료로는 주로 광명단 페인트가 쓰이고 애칭 프라이머는 금속 표면 처리용 하드에 쓰이는 도료이다. 아연은 강의 부식을 막는 목적으로 강판 및 가설 철물의 도금 재료로 사용된다. 답은 투명 레커. 25번. 여러 번의 반복 응력에 대하여 설계 기준 강도 이하에서 파괴가 일어나는 현상으로 콘크리트 구조물의 경우 지진, 진동 등 구조물에 미치는 진동 위력이 주된 영향 요인으로 작용하는 현상은 무엇인가? 1. 피로 파괴, 2. 연성 파괴, 3. 취성 파괴, 4. 전성 파괴. 25번에 1번. 피로 또는 피로 파괴. 여러 번의 반복 응력에 대하여 설계 기준 강도 이하에서 파괴가 일어나는 현상이다. 콘크리트 구조물의 경우 지진, 진동 등 구조물에 미치는 진동 위력이 주된 영향 요인으로 작용한다. 26번. 탄소량에 따른 강의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신도는 탄소량의 증가에 따라 감소한다. 2. 일반적으로 탄소량이 적은 것은 경질이다. 3. 인장 강도는 탄소량 0.85% 정도에서 최대이다. 4. 경도는 탄소량 0.9%까지는 탄소량의 증가에 따라 커진다. 옳지 않은 것은 26번에 2번. 일반적으로 탄소량이 적은 것은 경질이다. 강의 탄소량이 많을수록 경질이고 탄소량이 적은 것이 비교적 연질이다. 탄소강은 순철에 탄소를 넣어 철의 강도를 높인 합금이다. 건축 재료용으로 가장 많이 사용한다. 27번. 다음 중 집회 공간에서 의무 명료도에 끼치는 영향이 가장 작은 것은 1. 의무 세기, 2. 실내의 잔향 시간, 3. 실내의 온도, 4. 실내의 소음량. 작은 것은 27번에 3번. 실내의 온도. 그러겠네. 음의 세기가 너무 작거나 크면 음이 명료하게 들리지 않고 잔향 시간이 짧을수록 명료하게 들린다. 실내의 소음량이 작을수록 명료하게 들리며 실내 온도는 크게 영향이 없다. 28번. 절대 건조 비중이 0.3인 목재의 공급률은 1. 60.5%, 2. 70.5%, 3. 80.5%, 4. 90.5%. 답은 28번에 3번 80.5%. 공급률 V는 1-1.54분의 절대 건조 비중 W 곱하기 100.
1 마이너스 1.54분의 0.3 곱하기 100은 80.5%. 29번 일반적으로 목적의 심재 부분이 변재 부분보다 작은 것은 무엇인가? 1. 비중 2. 강도 3. 신축성 4. 내구성. 답은 3번 신축성. 심재 부분은 목질부의 중심 부분으로 변재보다 비중, 강도, 내성이 크다. 비중과 강도가 크다는 것은 조직이 밀실하고 단단하게 구성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신축성 떨어진다. 30번 휴먼 스케일에서 실내 크기를 측정하는 기준은 1. 공간의 형태 2. 인간 3. 공간 높이 4. 가구의 크기. 실내 크기를 측정하는 것은 인간 2번. 31번 금속의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다른 종류의 금속을 서로 잇대어 사용하지 않는다. 2. 부분적으로 녹이 생기면 나중에 함께 제거한다. 3. 모르타르나 콘크리트로 금속을 피복한다. 4. 큰 변형을 주지 않도록 주의한다. 31번에 2번 부분적으로 녹이 생기면 나중에 함께 제거한다. 나중에 함께 제거한다가 아니고 바로 제거한다. 32번 비철금속 중 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가공성이 풍부하다. 2. 열과 전기의 양도체이다. 3. 건조한 공기 중에서는 산화되지 않는다. 4. 염수 및 해수에는 침식되지 않으나 맑은 물에는 빨리 침식된다. 32번에 4번. 동은 염수 및 해수에서는 침식되지 않으나 맑은 물에는 빨리 침식된다가 아니고 맑은 물보다 해수에서 더 빨리 침식된다. 33번 철근 콘크리트 강도 측정을 위한 비파괴 시험에 해당하는 것은 이것은 슈미트 해머법. 슈미트 해머법이란 해머를 벽면의 일정 압력으로 추를 밀어내면서 스프링의 반발력으로 시험하는 방법이다. 사용이 간편하고 강도 추정이 좋으나 콘크리트 내부의 품질을 판정할 수 없다. 34번 석재의 인력에 의한 표면 가공 순서로 옳은 것은 이것은 흙두기, 정다듬, 도드락 다듬, 잔 다듬, 물 갈기. 인력이라는 것은 사람의 힘, 작업, 사람이 하는 작업인데 가공 순서로 옳은 것은 흙두기, 정다듬, 도드락 다듬, 잔 다듬, 물 갈기. 35번 철근 콘크리트 구조의 원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콘크리트와 철근이 강력히 부착되면 철근의 좌골이 방지된다. 2. 콘크리트는 압축력의 강함으로 부재의 압축력을 부담한다. 3. 콘크리트와 철근의 선팽창 계수는 약 10배의 차이가 있어 응력의 흐름이 원활하다. 4. 콘크리트는 내구성과 내화성이 있어 철근을 피복 보호한다. 35번에 3번 콘크리트와 철근의 선팽창 계수는 약 10배의 차이가 있어 응력의 흐름이 원활하다. 선팽창 계수란 고체라 할지라도 온도 변화에 따라 아주 약간 길이의 변화가 생기는 것이다. 철근과 콘크리트의 선팽창 계수는 거의 같다. 10배의 차이가 있는 게 아니고 거의 같다. 36번 목재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추재는 일반적으로 춘재보다 단단하다. 2. 열대지방의 나무는 나이테가 불명확하다. 3. 섬유 포화점 이상에서는 함수율의 증가에 따라 강도가 증대한다.
4. 목재의 압축 강도는 함수율 및 외력이 가해지는 방향 등에 따라 달라진다. (36번에) 답은 3번. 섬유 포화점 이상에서는 함수율의 증가에 따라 강도가 증대한다. 가 아니라 이제 섬유 포화점이라는 것이 있는데, 생나무는 약 40에서 80% 함수율을 가진다. 건조된 목재를 포화 수증기 속에 방치하면 목재는 점차 수분을 흡수하여 함수율 약 30%에서 그 이상 흡수할 수 없는 상태가 된다. 그 지점을 섬유 포화점이라고 한다. 섬유 포화점 이하에서는 함수율이 작을수록 강도가 높아지며, 섬유 포화점 이상에서는 함수율의 증가에 따른 강도 차이가 증대한다가 아니라 거의 없다. 이렇게 외우면 되지. 37번. 목재 가공품 중 강당, 집회장 등의 천장 또는 내벽에 붙어 음향 조절용으로 사용되는 것은 코펜하겐 리브. 38번. 석질이 단단하고 내구성 및 강도가 크고 외관이 수려하며 전리의 거리가 비교적 커서 대재를 큰 제목을 얻을 수 있으나 함유 광물의 열 팽창 계수가 다르므로 내화성이 약한 석재는 38번에 이것은 화강암. 화강암은 단단하고 내구성 및 압축 강도가 크다. 화열에 접하면 함유 광물의 열 팽창 계수가 달라 일부 팽창하여 균열된다. 내화성이 부족하다. 39번. 다음 중 물 시멘트 비와 가장 관계가 깊은 것은 이것은 콘크리트 강도. 물 시멘트 비와 가장 관계가 깊은 것은 콘크리트 강도다. 주관식처럼 아예 외워버려. 40번. 다음은 한국산업표준 KS에 따른 점토 벽돌 중 미장 벽돌에 관한 용어의 정의이다. 괄호 안에 알맞은 것은 점토 등을 주 원료로 하여 소성한 벽돌로서 유공형 벽돌은 하중 지지면의 유효 면적이 전체 단면적의 괄호 이상이 되도록 제작한 벽돌. 이것은 50% 이상이 되도록 제작한 벽돌. 미장 벽돌은 전체 단면적 50% 이상이 되도록 제작한 벽돌. 숫자 외우기. 41번. 다음 중 열 가소성 수지에 속하지 않는 것은 1. 염화비닐 수지, 2. 폴리스티렌 수지, 3. 에폭시 수지, 4. 아크릴 수지. 41번에 3번 에폭시 수지. 그러면 뭐냐? 열 경화성 수지는 열을 가하여 어떠한 모양을 만들어 굳으면 다시 열을 가해도 물러지지 않는 수지이다. 열 가소성 수지는 가열하면 유동성을 가지게 되어 여러 가지 모양으로 다시 가공할 수 있는 합성 수지이다. 열 가소성 수지는. 에폭시 수지는 대표적인 열 경화성 수지이고 내부식성이 우수하며 코팅제, 접착제로 활용된다. 42번. 벽돌 쌓기 방법에서 한 켜 안에 길이 쌓기와 마구리 쌓기를 병행하여 부분적으로 통줄눈이 생겨 내력벽으로 부적합한 것은
이것은 42번에 1번 프랑스식 쌓기. 프랑스식 쌓기. 불식 쌓기. 한 켜 내에서 마구리 쌓기와 길이 쌓기가 교대로 이루어지며 외관이 아름답다. 내부의 통줄눈 발생으로 구조적으로 튼튼하지 못하다. 다음 중 치장 줄눈의 이름은 그림이 하나 있고 외벽에 빗금이 쳐져 있고 가운데에 단열재 속에 치장벽돌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치장줄눈의 이름은 뭐냐? 43번 이것은 평줄눈. 이것의 그림은 치장줄눈 중 민줄눈, 평줄눈에 대한 그림이다. 그림을 보고 아예 외워버려야지. 44번 다음 보기가 설명하는 것은 무엇인가? 벽에 침투한 빗물에 의해서 모르타르의 석회분이 공기 중의 탄산가스와 결합하여 벽돌이나 조적 벽면을 하얗게 오염시키는 현상. 이것은 백화현상. 44번의 백화현상. 백화현상이라는 것은 시멘트 중의 생석회, 수산화칼슘이 공기 중의 탄산가스와 반응하여 백색의 미세한 물질이 벽면이나 조적 부분을 하얗게 오염시키는 현상이다. 45번 일반적으로 2형 철근이 원형 철근보다 우수한 것은 1. 인장 강도 2. 압축 강도 3. 전당 강도 4. 부착 강도 2형 철근 SD 마디와 리브가 있어 부착 강도 및 정착 강도를 증가시킨 철근이다. 45번에 4번 부착 강도. 이형 철근이 원형 철근보다 우수한 것은 부착 강도 및 정착 강도를 증가시킨 철근이다. 46번 철골 구조에서 스티프너를 사용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1. 보의 휜 내력 보강 2. 외부 플레이트 좌굴 방지 3. 보호 기둥 적합부의 강도 증진 4. 플랜치 앵글의 단면 보강 46번에 2번 철골 구조에서 스티프너를 사용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2번 외부 플레이트 좌굴 방지. 스티프너는 H형광의 보나 기둥에 접합되어 외부 플레이트 좌굴을 방지하기 위한 보강판이다. 47번 단열 재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단열 재료의 대부분은 흡음성도 우수하다. 2. 일반적으로 역학적 강도가 크다. 3. 일반적으로 열 전도율이 낮을수록 단열 성능이 좋다. 4. 일반적으로 다공질 재료가 많다. 47번의 답은 2번 일반적으로 역학적 강도가 크다. 역학적 강도는 외력을 받아도 잘 변형되지 않는 것으로 대표적으로 압축 강도가 있다. 단열재는 주로 다공질의 흡음성이 우수한 제품으로 스티로폼처럼 연질인 경우가 많다. 일반적으로 강도가 작다. 큰 게 아니고 작다. 48번 도면의 치수기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치수는 특별히 명시하지 않는 한 마무리 치수를 표시한다. 이 치수 기입은 치수선에 평행하게 도면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아래에서 위로 읽을 수 있도록 기입한다. 3. 치수 기입은 치수선 아랫부분에 기입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거는 치수선 위쪽에 기입하는 것이 원칙이다. 아래쪽이 아니고 위쪽에. 4.
좁은 간격이 연속될 때는 인출선을 사용하여 치수를 기입한다. 답은 3번. 치수선 아랫부분에 기입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 부분이 틀렸다. 49번. 제도연필을 경도에서 무르기부터 굳게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49번은 B, HB, F, H, EH. 다음의 평면 표시 기호가 나타내는 것은 무엇인가? 이것은 무엇인가? 이것은 셔터 달린 창. 셔터 달린 창. 2번은 답은 셔터 달린 창인데 2번은 오르내리 창, 3번 주름문, 4 미들 창. 나머지들도 그림 보고 알아놔야 되겠네. 51번. 실내를 입체적으로 실제와 같이 눈에 비치도록 그린 그림은 이것은 투시도. 52번. 아래 그림은 삼각법으로 그린 투상도이다. 투상면의 명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림이 있고 옳은 것은 그림을 보고 봐야 되니까 하나씩 보면서 해야 되는데 이것도 많이 나오지. 삼각법은 투영면에 정투영하는 방식이다. 삼각법은 투영면에 정투영하는 방식이다. A 방향을 정면으로 보면 C 방향은 좌측면도, D 방향은 우측면도가 된다. B 방향은 그렇지 평면도, E 방향은 배면도가 된다. 그러니까 52번에 옳은 것은 2번. B 방향의 투상면은 평면도이다. 그림을 보고 이해를 하면 돼. 53번. 그림과 같은 지붕 평면을 구성하는 지붕의 명칭은 이것은 모임지붕. 54번. 설계도에 나타내기 어려운 시공 내용을 문장으로 표현한 것은 1. 시방서, 2. 견적서, 3. 설명서, 4. 계획서. 이것은 시방서, 1번 시방서. 55번. 1층 마루 일종으로 간단한 창고, 공장, 기타, 임시적 건물 등의 마루를 낮게 놓을 때에 사용하는 것은 1. 납작마루, 2. 혼마루, 3. 짠마루, 4. 보마루. 이것은 1번 납작마루. 1층 마루는 마루 자체로 층을 이루지 않는 것이다. 납작마루는 멍에 장선 위에 마루너를 댄 것으로 동바리 마루와 같은 수직 부재 없이 납작하게 구성된 마루이다. 56번. 치수 기입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은 1. 치수는 치수선 한쪽에 치우쳐 기입한다. 한쪽에 치우쳐가 아니고 중앙에 기입한다. 가 맞고 2. 치수의 단위는 cm로 하며 반드시 단위를 기입한다. 치수의 단위는 cm가 아닌 mm로 하고 이거 반드시
기입하는 건 아니다. 단위를 기입하지 않는다. 3. 치수선의 간격이 협소할 때는 인출선을 사용하여 치수를 기입한다. 이것은 맞는 것 같은데 3번 맞고. 4. 치수 기입은 치수선의 평행하게 도면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을 수 있도록 기입한다. 오른쪽에서 왼쪽이 아니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을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도면을 아래에서 위로 기입한다. 답은 3번. 57번. 철근 콘크리트 보에 스트럽을 사용하는 가장 주된 이유는 1. 휨 모멘트를 받기 위하여 2. 인장력을 받기 위하여 3. 전단력을 받기 위하여 4. 압축력을 받기 위하여. 57번의 답은 3번. 전단력을 받기 위하여. 스트럽은 보의 느끈, 전단력에 저항한다. 양단부에는 촘촘하게, 중앙부에는 느슨하게 배근한다. 전단력을 받기 위하여. 57번에 3번. 58번. 건축물의 설계도면 중 사람이나 차, 물건 등이 움직이는 흐름을 도식화한 도면은 1. 구상도, 2. 조직도, 3. 평면도, 4. 동선도. 4번 동선도. 59번. 다음 중 1.5B 공간 쌓기 벽돌벽 두께로 오른 것은 단. 표준형 벽돌 사용, 단열재의 두께는 50mm임. 1번 330mm, 2번 320mm, 3번 310mm, 4번 290mm. 1.5B 공간 쌓기는 1.0B 190mm 더하기 단열재 50mm 더하기 그렇지, 공간 쌓기니까 단열재 들어가고, 그 다음에 0.5B 90mm를 합하면 총 330mm가 된다. 답은 1번이네. 59번에 1번. 60번. I형 가구 외부를 절단하여 육각형 구멍이 줄지어 생기도록 용접하여 춤을 높인 것은 1. 허니콤보, 2. 플레이트보, 3. 트러스보, 4. 레티스보. 60번에 1번. 허니콤보. 허니콤보는 I형 가구 외부를 톱니 모양으로 절단한 후 구멍이 생기도록 맞추고 용접하여 구멍을 각 층의 배관에 이용하도록 한 보이다. 끝. 이제부터는 2022년부터 2017년 것까지 녹음시킨 모든 문제들을 달달달 외운다. 며칠 동안 계속 시험 보기 전까지. 끝.